한번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아까 봤습니다. 주택과 토지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주택에는 별장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고급주택은 어떻게 한다? 포함하고 종부세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종부세 대상 토지, 모든 토지인데, 그 다음에 그 토지에서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이 되는데,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토지는 반드시 토지 유형을 구분해서 우리가 별도나 종합에 해당하면 종부세 대상, 분리 대상에 해당하면 종부세상이 아닌 거고요. 자, 이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종부세 대상 아닌 것을 좀 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봅니다. 우리 보니까 저기는 처음 하는데도 보니까 표정이 보니까 이렇게 안정돼 있어.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합격할 것 같아. 아니 진짜로. 그래서 딱 보면은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저쪽 우리 저기는 하여튼 시작은 미약하지만 저 우리 맨 끝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잘 할 거고 처음에 내가 합격할 거라고 그랬지. 합격하고 우리 지금 요 맨 앞에 정면 우리 저기는 제 보기에는 매우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처음은 뭐 초짜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아주 매우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합격할 것 같고 우리 둘이는 뭐 당연히 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또 합격하실 것이고 자 우리 뒤에 있는 이제 사장님들만 하여튼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내시면 또 합격하시고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펴놓고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305페이지 펴놓고 이어서 종부세 우리 과세 대상 아닌 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아까 과세 대상인 걸 봤잖아요. 이번엔 대상이 아닌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건축물 있잖아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이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이 건축물이 이게 상가 건축물이든 상가 건축물이든 아니면 공장용 건축물이든 아니면 이게 고급 오락장용이든 무조건 하여튼 등등 건축물은 무조건 종부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아까 상가 건축물과 부속 토지,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상 토지로서 종부세상이 되는데 하여튼 건축물은 무조건 아니에요. 어떤 건축물이든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 있죠? 선박과 항공기도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 대상이지만 얘네들은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러분 두 번째로 별장은 금방 얘기 드렸어요. 별장은 종부세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재산세에서 그걸로 중과세하니까. 또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보세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도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건 반드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종부세상인 거 아닌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아닌 것들 여기.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재에도 거기 살짝 나와 있는데 여기 보세요.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은 원칙 종부세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은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해서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합산해서. 근데 얘네들은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냐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같은 것들이에요. 자, 이거 자세한 것은 제가 뭐 적어드리진 않겠습니다. 말로 할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요. 자, 여러분 임대주택은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하면 돼야 안 돼요. 많이 공급되는 것을 억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은 많이 공급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을 가진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시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교재에도 쭉 나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냐? 그러면 305페이지 맨 아래에 별장 말고 또 임대주택 제외하고 또 미분양주택 있죠?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집 졌는데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됐어요.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미분양주택 제외하고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이요.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저 과다 보유 억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있죠? 아파트 단지 101동 101호 같은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도 제외합니다. 등록 문화재 주택은 당연히 종부세 부과해서 제외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요. 임대주택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게 종부세 대상이 아닌지 일단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닌 거 주의해서 알아두시고. 자, 아까 종부세 대상인 것은 주택과 토지고 주택의 고급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고 별장은 아니고 또 그 다음에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 대상 토지만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거 아셨죠? 이렇게 해서 아닌 것
것들 이런 것들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교재를 보시면 305페이지 자, 종부세 우리 과세 구분에 관해서 주택분과 토지분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 토지가 대상이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제가 자세히 더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종부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자, 종부세 납세무자가 누가 되느냐를 보면 그 주택분이요. 여러분 카메라가 저쪽 가 있는 것 같아? 자, 주택분은 보면 자, 공시가격, 소유자별로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예요?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러니까 딱 6억까지는 납세무가 없어요. 집 한 채가 6억을 초과했든 여러 채 합치가 6억을 초과했든 6억을 초과할 때 납세무자가 됩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 나대지 잡종지 같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 합한 금액이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이 기준은 다 여러분들이 상식처럼 줄거놓고 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상가 토지 같은 것은 단위가 좀 크니까 얼마요? 80억 원 초과 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자, 종부세 납세무자 그 부과기준 주택분 얼마? 6억 원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 종합 합산 대상 토지, 나대집종지 같은 그런 것들은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 납세무자입니다. 순서를 바꿨는데 안 속아 넘어가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소유자별 합산과세 나오는데 개인 소유의 경우에도 소유자별 합산과세 한다는데 자, 아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인세를 합산과세합니다. 근데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는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개인별로, 부부도 따로따로. 그 다음에 법인이나 단체는 어떻게 한다? 법인별로, 단체별로, 법인별로 합산한다.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또 납세무자를 소개해드렸고요. 넘어갑니다. 306페이지 보니까 종부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세금 계산하려면 과표 결정해야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인데 먼저 과세표준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요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재 주택분에 대한 거 있잖아요. 요걸 좀 더 자세히 제가 구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봅니다. 기본서 나오면 구분해서 잘 이제 나와 있을 건데 먼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분 과세표준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자, 어떻게 결정되냐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기 보세요. 하나는 일단 종부세 주택분 과세표준은요. 먼저 자,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왜 6억을 빼주냐? 6억까지는 납세무가 없잖아요. 주택분은 6억 초과해야지. 그러니까 6억까지는 납세무가 없으니까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요.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해요. 재산세처럼 종부세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하는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이 종부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무조건 딱 정해져 있어요. 80%예요. 현재 지금 80%입니다. 이 곱한 금액입니다. 시험에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려요. 반드시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에다 뭘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80%를. 자, 그러니까 80%를 곱한 금액. 이게 어떤 얘기인지는 이따 예를 좀 이따 들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만 근데 이건 일반적인 경우고요. 단독 소유, 특별히 단독 소유, 자, 공동명의 아니고 단독 소유,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일 때는요.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일 때 종부세는요. 어떻게 구하냐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있죠. 공시가격 요 합계액에서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정규주택을 개인 납세무자별로 합했을 때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기초공제해요. 여러분 일반적인 주택분이요. 주택이 두 채라든가 뭐 등등 세 채라든가 등등 일반적으로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하는데 단독 소유 1세 주택일 때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기초공제합니다. 기초공제 제도라고 해서 3억 원을 더 공제해줘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얼마를 빼냐면 또 여기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여기서 또 6억 원을 공제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 단독세 1세 주택은 얼마를 공제? 9억 원을 공제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일반적으로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 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 6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실질적으로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일 때는 종부세 부과 기준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억 원이요. 9억까지는 실질적으로는 과세되지 않고 9억 초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일 때는 9억 초과할 때 종부세가 부과되고, 자, 일반적으로는 그냥 6억 원 초과할 때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도 또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도 공시가판금액에서 3억 기초공제하고 또 6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반드시 곱합니다. 얘 몇 프로요? 80%를 역시 곱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요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갑과 을이라는 어떤 1세대원이 있어요. 1세대원. 재산보유 현황을 보니까 갑이 공시가격으로 주택인데 공시가격으로 10억 원인 주택을 갖고 있고요. 을도 주택을 보유하는데 공시가격으로 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억 원인 주택을. 그러면 1세대 이 집은 지금 몇 주택이냐? 2주택이에요. 그럴 때 자, 갑과 을이 일단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을은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까? 네,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이에요. 을 개인별로 따져보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을은 납세 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갑은 공시가판금액이 6억 초과니까 갑은 납세 의무자가 되죠? 그러면 갑에 대한 종부세를 계산해 봅니다. 공시가격 합한금액 10억에서요. 얼마를 공제? 얼마 공제? 6억이요. 1세대 2주택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6억 공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액비를 몇 프로? 80% 곱해. 48, 30이니까 얼마? 3억 2천만 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3억 2천만 원이나 세금 내요? 이런 수강생분이 있었어요. 나를 당황하게 하는 수강생분인데, 그럼 3억 2천만 원을 내면은 그러면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다가 3년만 보유하면 마이너스야. 그러면 세금 내고서?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 이게 과세 표준이고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세율에서 해당되는 세율을 정해서 상출세 구하는데, 종부세 세율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초창기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내는 사람이면 지금은 뭐 한 20만 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내도록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하여튼. 자,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또 이번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또 한번 봅니다.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갑과 을 또 1세대원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1세대원이 있는데, 자, 재산보유 현황을 보니까 1세대 원 중에서 재산보유 현황을 보니까 갑이 공시가격으로 10억 원인 주택을 갖고 있고요.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에요. 근데 갑 지금 단독 소유로 되어 있죠? 갑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이랬을 때 갑은 당연히 공시가 합한금액이 6억을 초과하니까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종부세 계산할 때 공시가 합한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한다?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니까 기초공제 3억 원 해주고, 또 여기서 이제 얼마를 빼요?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9억 공제하면 돼요. 여기다가 반드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액 80% 곱해요. 그러니까 얼마? 자,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과표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자, 아셨죠? 예.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번에 이것도 맨날 제가 기초 과정부터 시작해서 맨날 설명을 드렸던 예인데, 여기 보세요. 갑과 을이 이번에는요, 부부 공동 소유로 1세대 1주택자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이 있어요. 이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입니다. 자, 이랬을 때 갑은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까? 예? 지분의 표시는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돼요? 예? 자, 얼마씩 공유하고 있냐? 자, 지금 개인별 과세 부부도 그러니까 얼마씩? 6억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6억씩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똑같은 1세대 1주택인데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일 때는 얼마까지 과세되잖아요? 9억 원까지 실질적으로 종부세가 과세되잖아요. 근데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과세되잖아? 12억 원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1세대 1주택일 때는 어떻게 하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해놓으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26회 시험에서는 어떤 게 시험에 나왔냐? 여기 봅니다. 26회 시험에서는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어떻게 나왔냐면 갑과 을 부부 공동 소유인데요. 부부 공동 소유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다 설명드려야겠다. 자, 어떻게 나왔냐면 자, 26회 시험에서는 지문에 종부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보세요. 공시가격으로 10억 원입니다.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이래요. 그러면 자, 갑과 을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똑같아요.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5억씩. 그러니까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 맨날 했던 거예요, 이거 맨날 제가. 그래서 12억까지 과세되지 않고 6억씩 나눠주고 이런 거로 맨날 설명드렸던 건데, 자, 이거 5억씩 나눠주니까 당연히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과을 부부 공동 소유 주택인데 공시 가격으로 14억 원입니다.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이럴 때 종부세, 자,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자, 그러면 갑과 을 따로따로 해요. 자,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7억씩. 지분의 표시가 없으니까 7억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6억 초과했으니까 갑도 을도 둘 다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각각 계산해서 각각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한 사람만 계산하면 결론 똑같네요. 그럼 얼마만 계산해 볼게요. 공시가판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 자, 3억 기초공제 안 해요. 왜냐하면 공동 소유니까. 어떨 때만 기초공제 3억 원 해준다? 단독 소유 1세대주택일 때. 그러니까 자, 그냥 공시가판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하고 여기다가 또 공정시장가액비를 반드시 곱해야죠. 몇 프로? 80% 곱해. 그러니까 8천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일 때만 기초공제 3억 원에서 실질적으로 9억 공제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공시가판 금액에서 6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를 몇 프로? 80% 곱한 금액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럼 교재 306페이지 과세 표준에 대한 거. 얼마가? 자, 봅니다, 여러분. 자, 좀 이따 토론하고. 자, 여기 보면 306페이지에 주택분 종부세, 그래서 공시가판 금액에서 3억 기초공제하고 1세 1주택자일 때만, 그리고 6억 공제하고 뭐 이런 얘기들 나와 있습니다. 공시정시장가액비를 반드시 80% 곱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대상 토지 과세 표준 공시가판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 5억 공제하고, 5억 초과는 사가 납세의무자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반드시 뭘? 공정시장가액비를 80% 곱한 금액이고, 별도 합산대상 토지 과세 표준 공시가판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 80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80% 곱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재산세에서는 아까도 복수했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시에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는 시가분액에다가 반드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했습니다. 재산세. 자, 그럴 때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시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70% 토지 건축물. 주택은 몇 프로? 60% 곱한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종부세는 토지물 있는 주택분이 다 몇 프로에 지금? 80% 곱한 금액입니다. 반드시 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율은 전혀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세율은 그냥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는데, 종부세가 나중에 주택분 정도만 0, 2, 5단계 초과세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해요. 오늘은 그냥 좀 세율을, 재산세도 그렇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과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해 주택의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한 당해 주택분 재산세액을 이제 공제한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아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A 부동산, B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했고, 지자체장이 그 다음에 합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 보유할 때 초과하는 부분에서 종부세가 과세되는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데, 자, 요 종부세 부과되는 부분에 지금 재산세가 과세되니까 이중과세 되잖아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아까 종부세 산출세,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의 산출세 구한 다음에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재산세액을 공제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자,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뭘 뺀다고요? 재산세액을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나중에 또 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세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이런 건 전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도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세부담 상한선 두고 있다는 거,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해요. 자, 그거만 취지만 알고, 재산세처럼 종부세도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만 오늘 알고 가시면 되고, 입문과정에서 자, 자세한 기준은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징수입니다. 종부세도 보유세다 보니까 재산세처럼 뭐가 있다?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매년 언제다? 6월 1일로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저를 보세요.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동일하다. 똑같습니다. 6월 1일로 똑같고, 납세무 성립 시기도 그래서 똑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종부세는 부가과세합니다. 자, 관할 세무서장이 종부세 세금 계산에서 납부할, 즉 종부세액을 결정하여 세금 계산에서 언제까지요?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부가징수합니다. 자, 여러분 12월 16일부터 31일 아니에요. 자, 종부세 납기는 딱 법에 정해져 있는데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아까도 복습했다시피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랐잖아요. 그죠? 근데 종부세는 납기가 무조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그래서 시험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종부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부 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오, X. X입니다. 또 종부세 문제에서 주택분 종부세는 징수할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한다. X입니다. 종부세. 그래서 사람들은 꼭 보면 수강생분들은 문제 풀 때 숫자만 봐요. 익숙한 숫자, 맞네. 그래가지고 했던데 항상 재산세나 종부세 문제 풀 때는 토지를 말하고 있는지 주택을 말하는지 건축물 말하는지 잘 보시고, 또 이게 재산세 내용인지 종부세 내용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 신고 납부를 보면 종부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무자는 종부세 과통과 세액을 역시 해당 연도 언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 납부합니다. 이런 건 지금 납기 이런 것들은 상식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종부세. 자, 원칙은 부가가세 하는데 납세무자 고의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뭐 할 수도 있다?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역시 신고납부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 납기는 무조건 달라요, 여러분들. 재산세, 종부세 납기는 무조건 다릅니다. 슬쩍 그냥 재산세하고 섞어가지고 꼬실 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부가세를 봅니다. 종부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돼요. 종부세가 몇 프로로? 20%로 부과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네, 그럴 때 아까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웠어요? 재진이. 아까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종농이. 사람 이름 부르면 돼요. 재산세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보세요. 종부세 부가세로서는 농어촌 특별세가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농특세가. 자, 종농이니까 종부세액의 몇 프로로? 20%로 부과됩니다. 자, 종농이. 재산세는 아까 했잖아요. 재산세는 재진,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재진이니까 재산세액의 몇 프로요? 20%로. 재산세액의 20%로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되는 부가세목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부가세목 달라요. 시험에서는 이걸 뒤바꿔요.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로서는 지방교육세가 종부세액의 20%를 부과된다. 바꿉니다. 아니고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부가세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분납과 물납이요. 자세한 기준은 요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차차 변화할 것이고요. 이번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물납과 분할납부는 허용됩니다. 여러분. 옛날 시험에 뭐 재산세는 분할납부가 허용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옛날 시험에 나온 적도 있는데 둘 다 물납,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이거만 알면 돼요. 자세한 기준은 나중에 배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 여기에 뭐 없는 내용들 중에서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비과세에 관한 거 같은 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이요. 자, 거기 맨 마지막에다가 306페이지 맨 마지막에다가 여러분이 306페이지 맨 마지막에다가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이에요.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재산세 규정을 재산세 비과세 감면 규정을 자, 준용한다.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자, 써놓으시면 준용이니까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그 맨 마지막에 써놓으세요.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종부세도 그대로 비과세 감면됩니다. 준용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재산세 비과세, 종부세 비과세 감면은 자, 요거는 재산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 우리 지난 시간에 재산세 비과세 살짝 봤어요. 국가, 지자체, 조합, 중앙국제기구, 외국정부가 자기를 위해서 소유하는 재산세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당연히 종부세도 비과세죠? 네. 여러분, 국가가 국가한테 또는 지자체한테
너무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다고 투기 억제한다고 종부세를 부과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자, 그래서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 재산세 비과세였는데 종부세도 그대로 비과세입니다. 재산세가 자 감면이 되면 그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이 돼, 그럼 종부세도 감면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도 어떻게 한다? 예? 준용합니다. 똑같이 비과세 감면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종부세 내용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재산세, 종부세를 다 봤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재산세와 종부세는 짝이니까 같은 내용들 다른 점 몇 가지를 제가 비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제가 재산세와 종부세 있잖아요. 이걸 쭉 비교 정리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이쪽 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쭉 살펴보면서 복습을 자 가름하고요. 또 복습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쪽 보시면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 제가 손에 지금 밴드를 붙였는데 이게 밴드 하나 싹 붙여놓으니까 별 부상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손 그 바닥 껍질이 벗겨졌어요. 껍질이 하여튼 이만큼의 껍질이 아예 그냥 이게 굵은 껍질이 외피가 벗겨져가지고 지금 딱 보면은 실제로 이걸 밴드를 벗겨서 보면 처참합니다. 처참한데 그래서 왜 이런 부상을 입었느냐? 이 스마트폰 있잖아, 이런 거. 이 스마트폰 사람들이 우리가 막 횡단보도 같은 데서 스마트폰 보고 계속 긁어오는 사람들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횡단보도라든가 이렇게 그런 데서 걸어 다닐 때도 이거 안 봅니다. 이렇게 하다가 횡단보도 건널 그 앞에서는 제가 핸드폰 항상 안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강의하는 어떤 곳에서 계단을 이렇게 딱 비가 온 날이었어요. 목요일 날. 그래서 계단을 딱 내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마지막 계단 딱 내려올 때 있죠. 여기가 이제 비가 와가지고 비가 조금씩 내려가지고 물기에 쫙 젖어 있었어요. 여기 마지막 계단 딱 내려오면서 발을 모르고 그냥 이거 보다가 헛디뎌가지고 있죠. 헛디뎌가지고 이게 만약에 바닥이 미끄럽지 않았으면은 이게 넘어지지 않았을 건데 바닥이 미끄러운 바람에 쭉 미끄러운데 그냥 엎어졌는데 이 손으로 이걸 딱 짚었죠. 양손으로 딱 짚었는데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있죠. 쭉 해가지고 한 2m 정도를 쭉 미끄러졌어요. 쭉 미끄러졌어요. 근데 쫙 미끄러지면서 손 여기 쫙 했는데 긁혔는데 쫙 넘어지고서 제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딱 봤지. 없더라고. 그래서 쫙 넘어진 순간 엄청 충격과 함께 쫙 하는데 한 5초 정도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더니 없어요. 다시 5초 정도 누워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피가 막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하여튼 피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사우나 어제도 강의한 곳에 사우나 가가지고 탕에 들어갈 때 한 손 들고 탕에 들고 요새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 아주 그냥. 자,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눈길 같은 데 그렇고 비에 올 때도. 자, 여러분 보시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한번 쭉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교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비교. 물론 제 카페에 오시면 자, 요거 제가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요일 날 저녁 때라도 제가 재산세, 종부세 비교요. 하여튼 월요일까지는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운받아서 보시면 또 돼요. 자, 여기 모습 보시면 먼저요, 여러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자, 여기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먼저요, 과세 주체를 비교해 봅니다. 자, 우리가 공부는 이거잖아요. 세법 공부는 항상 공부는 딴 거 없어요. 이 세금은 누가 과세 주체가 되고 어떤 성격의 세고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고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정되고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할지 납세진, 그다음에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는지 어떤 경우에 과세되지 않느냐 이걸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과세 주체 먼저. 재산세는 과세 주체가 누굽니까? 지방자치단체인데 그 중에서 누구라고요?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관할 세무서장이 되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자 과세 주체가 되겠고요. 관할 세무서장. 자, 그 다음에 또 성격을 이번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격을 한번 비교해 보는데 자, 성격입니다. 자, 여러분 재산세는 어떤 성격이 있으냐? 재산세는 자, 물론 둘 다 얘네들 사실주의 과세하는 건 똑같아요. 실질주의,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둘 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좌동 똑같아요. 자, 사실주의 과세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재산세는 원칙 물세입니다. 그래서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예요. 그래서 주택이나 건축물 같은 이런 것들은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합니다. 근데 종부세는 주택도 어떻게 하냐? 전국인 주택을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전국인 주택 합산해서 인세예요. 종부세는 인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릴까요? 아예 그냥 제가 그러면 주택이나 건축물, 재산세에서 주택과 건축물은 자, 어떻게 하냐? 물세예요. 개별과세합니다. 물세니까 어떻게 한다? 개별과세. 개별과세합니다. 자, 그런데 종부세에서 주택은 어떻게 한다? 합산과세합니다. 전국인 주택을 어떻게 해요?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전국인 주택을. 그 다음에 토지의 경우에 재산세에서 토지의 경우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요. 자, 구체적으로 그럼 적어드리면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 있잖아요. 별도합산이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 있잖아요. 얘네들은 당의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를 취하겠습니다. 합산 과세합니다, 여러분.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끼리 당의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 과세합니다. 근데 종부세는 별도든 종합이든 종부세는 역시 어떻게 합니까? 합산과세합니다. 합산과세하는데 차이점이요. 재산세는 당의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만 합산해. 넘이 시군구에 있는 거는 관계없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국내의 토지를 합산합니다. 차이점이 있죠? 네. 토지 경우 별도나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경우 둘 다 합산과세하긴 하는데 재산세는 시군구 관할 구역 내고 얘는 국내 전국의 토지를 합산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합산과세하긴 하는데 시군구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합산합니다. 그런데 얘는 전국의 국내의 토지를 합산합니다. 차이점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요. 자,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을 참 빼먹었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 봅니다. 재산세나 종부세 과세 대상을 보면 과세 대상. 재산세는 대상이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자, 근데 종부세 대상은 어떤 거라고요? 주택과 그 다음에 토지입니다. 자, 주택과 토지인데 주택에서 별장은 포함하고 제외하고 별장은 종부세가 아니고. 자, 고급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고 토지 중에서 자, 별도합산과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자, 종부세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저율이든 고율이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건축물 선박항공기는 재산세 대상이지만, 자, 건축물 선박항공기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잠깐 여기서 한번, 이런 걸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종부세 대상에서 이거를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짚고 한번 넘어가야 되겠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 이게 만약에 상가입니다. 상가 건축물이 있고 상가 부속 토지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세요. 상가 이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상가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돼요? 네? 상가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 부속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상가 부속 토지는 자, 여기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면 종합합산. 자,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하여튼 상가 토지는 원칙으로 종부세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니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요번에는 고급 오락장용. 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가 있습니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건축물은? 무조건 아닙니다,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고급 오락장용 토지면 아까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뭐예요? 자, 26개 시험에서는 골프장용 토지도 지문이 보기에 나왔었는데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고율 분리대상 토지잖아요. 분리대상 토지니까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중과세했으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까 자세히 좀 더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우리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계속 이어서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여러분. 자, 재산세와 종부세를 계속 이어서 비교해보면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요.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원칙은
자, 원칙적으로는 누구라고요? 원칙적으로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죠? 네, 공상소유자. 근데 예외가 이제 예외가 됐다시 많이 있었습니다. 예외가 많이 있었고,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위탁자로 구분됐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 수탁자 이런 거.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지분권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등등을 배우고 더 있어요. 나중에 더 배우기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되느냐? 역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법에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요거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데 원칙 사실상 소유자인데 근데 주택분 같으면 주택과 그 다음에 별도 합산대상 토지 또 종합 합산대상 토지로 나눌 때 자,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공시가 합한 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6억 원 초과하는 자. 그 다음에 별도 합산대상 토지는 얼마? 80억 원 초과하는 자. 그 다음에 종합합산상 토지는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여기 보세요. 과세표준 결정에 관한 거. 자,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여기 봅니다. 자,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 자, 종부세에서 토지 자,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편액에다가 과세율 현재 시가편에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를 반드시 곱할 때 몇 프로? 70% 곱한 금액. 주택은 종부세에서 재산세에서 주택은 역시 시가편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요? 이거 60% 곱하는 금액입니다. 선박항공기는 뭐 시가편액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에서는 지금 봤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구하는 거. 자, 공시가격 합한금액에서 공시가격 합한금액에서 공시가액 합계액에서 자, 얼마요? 공시가 합한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반드시 80% 곱하고 이런 것들. 다만 이게 이제 단독소유 1세주택일 때는 자, 여기 기초공제 3억 원 더 공제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길어가지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지분과 그 다음에 요거, 자, 요런 이제 단독소 1세주택 때는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그 다음에 토지일 때,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 토지일 때 과세표준도, 자, 길으니까 요거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다 봤습니다. 공시가 합한 금액이 있어요. 별도 합산 토지는, 자, 얼마?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80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작 80% 곱하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5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작 80% 곱하고 이런 것들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세율은 오늘은 뭐 자세히 이번 기초이력 입문 과정에서 안 배웠어요. 세율은 재산세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다 적용돼요.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 구조로만 돼 있어요. 나중에 이런 것들 비누 하면서 세율 구조도 다 외워요. 오늘은 자세한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세요. 여러분들 또 복습을 겸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또 보시면 우리 세금 계산했으면 내 되겠죠? 납세지를 봅니다. 납세지. 그럴 때 재산세는 납세지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물건 소재지.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 소재지. 근데 종부세는 거주할 때 원칙적으로 어디라고요? 주소지를 납세지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다. X예요. 주소지입니다. 자,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국세는 납세지가 원칙어디다? 주소지. 이거. 그 다음에 자, 납세 절차를 보면 징수방법, 납세 절차. 자, 징수방법이요. 자, 징수방법을 보면 자, 재산세는 징수방법이 뭐라고요?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합니다. 보통징수. 자,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뭐라고요? 정부부가가세, 정부부가가세합니다. 근데 고의서를 통해서. 근데 예외적으로 자,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고 납부 선택할 수 있고요. 자, 그럴 때 납기를 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납기를 보면
납부 기간 줄여서 납기를 보면 재산세는 납기가 자 이거 너무 길어서 다 생략합니다. 토지일 때는 언제고? 9월 16일, 9월 30일. 건축물 선반 공기 7월 16일, 7월 30일. 주택 징수할세액의 절반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 다만 주택분 산수액이 얼마? 1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언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거 기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는 납기가 대상 종류 관계없이 무조건 토지분임 주택분은 12월 언제?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무조건 그래요. 토지분임 주택분이든. 자, 그래서 종부세는 과세 대상 종류와 관계가 없습니다. 대상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라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둘 다 얘네들 물납과 분할납부는 물납과 분할납부 둘 다 물납과 분할납부는 어떻게 한다? 허용됩니다. 둘 다 허용됩니다. 둘 다 허용돼요. 자, 세부담 상한선이요. 자, 둘 다 여기 보세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 있죠? 세부담 상한. 세부담 상한은 자, 둘 다 어떻게 합니까? 허용됩니다. 둘 다 허용돼요. 자, 그 다음에 부가세 한번 마지막으로 비교해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적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적으시던가 아니면 이게 생략된 게 많기 때문에 눈으로 보시고 복습만 하세요. 부가세를 보면 그래서 다운받아서 자, 여러분들 유학정리 보시면 돼요. 부가세, 재산세는 뭐라고요? 지방교육세, 재진이 지방교육세, 종부세는 뭐라고요? 종농이, 농어촌 특별세 부과됩니다. 암기는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쭉 비교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쭉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보고 307페이지 양도소득세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이 양도소득세는요.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이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를 몇 가지를 제가 우리 교재는 지금 없지만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는 일단은 여기를 보세요.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를 먼저 봅니다. 우리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게 소득세예요.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뭐가 부과되고요?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자, 근데 이 소득세법에는 여러 소득의 종류가 있고 자,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를 미리 볼 건데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미리 살짝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득세는 자연인 자,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데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소득세는 일단 자연인 개인의 자, 소득에 부과합니다.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고 과세하고 그 다음에 얘는요 개인주의 과세합니다. 개인 단위 부부의 경우에도 따로따로 개인 단위로 과세해요. 개인주의로 부부 소득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개인 단위로 그 다음에 또 자 얘네들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소득세법에 소득이 열거되어 있고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는 신고 납부를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과세주에게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고 법에 그 다음에 개인 단위로 과세한다. 부부도 따로따로. 그 다음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신고나 본축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열거주의 과세요. 어떤 소득이 열거되어 있느냐. 소득의 종류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의 종류는요. 소득의 종류 8가지가 있어요. 자, 봅니다. 8가지 소득이 있는데 여기 봅니다. 쭉 보시면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먼저 종합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종합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이 있고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퇴직소득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종합소득에는 6가지 소득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8가지인데 6가지 어떤 게 있느냐 보세요. 이자소득이요.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그 다음에 자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또 그 다음에 연금소득. 자, 그 다음에
또 기타 소득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에 6가지 소득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여러분요 당연히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있죠. 양도소득세에서 5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죠. 6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25에 26회. 그래서 대여섯 문제 출제되는 세금이고 양도세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중에서는 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 소득 시험 관계없어요. 퇴직소득 관계없어요. 우리 시험은 자 종합소득세 중에서는 사업소득만 우리 시험범입니다. 제가 강의에서 벌어드리는 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점포 없는 사업자로서요 사업소득이 발생합니다. 저는 사업자예요.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맺고서 이렇게 강의하고 소득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서 이렇게 사업자입니다. 연예인의 소득도 연예인들의 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여러분들. 점포 없는 사업자라서. 근데 많은 사업소득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어떤 게 우리 시험 범위냐? 부동산 임대업이요. 부동산을 보유 중에 대여, 빌려줘요. 임대업을 통한 소득. 자,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 요거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아요.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소득이요. 매매업을 통한 소득. 요것도 사업소득입니다. 또 어떤 회사가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건설회사 회사가 법인이 만약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면 법인세 대상인데 우리 같은 개인이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합니다. 그러면 건설업으로 과세합니다. 이 건설업을 통한 소득 이거 다 사업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으로서 이 3가지가 우리 시험 범위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를 봅니다. 얘네들 3가지 중에서 우리 시험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20일에 그 전에 옛날에는 몇 번 나오다가 쭉 안 나오다가 21회, 22회, 23회, 24회, 25회 계속 5년 나오다가 이번 26회 시험에 지난 26회 시험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자 27회 시험에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매매업과 건설업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자세한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업과 건설업은 나중에 제가 살짝 있죠. 혹시 몰라서 그냥 살짝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임대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시험을 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볼 얘기고요. 어떤 것을 지금부터 계속 배우냐면 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속 배웁니다. 자, 여러분 자연인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이요. 양도소득이고요. 부동산 매매업도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둘 다 부동산을 파는 건데 얘는요 사업성을 가지고 부동산을 팔았다 매매업입니다.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사업성 없이 자연인 개인이 사업성 없이 만약에 부동산을 팔아서 소득 발생한다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별 기준은 뭐로 구별하느냐? 사업성 여부로 구별합니다. 사업성 없이 팔면 양도소득세고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뭐고? 부동산 매매업이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별이 되고 우리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물론 공부를 할 거고요. 자, 그런데 소득세 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니까 일단 요거 소득의 종류를 좀 지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잠깐 지우지 마시고 나머지는 뭐 지우셔도 되고 요거는 지우지 마시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제가 소득세 과세 방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없지만 알고 가셔야 돼요. 잠깐 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쉽니다, 여러분.